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좀 각 세대마다 어떤 부여받은 역할이 있지 않나? 어떤 임무가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좀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우리 윗세대들, 뭔가 좀 자유는 개나 줘버리고 빠지게 일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나의 자유는 없고 나의 어떤 권리보다는 회사의 권리 그리고 돈에 대한 권리에 나를 바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억울함이라던가 힘듦을 좀 우리가 그걸 끊고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MZ세대. 제가 30대 초반인데 2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의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어받은 어떤 그런 억울함을 끊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끊어내는 과정 속에 변화 속에서 좀 힘듦과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많다고 깨달아가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늦게나마 좀 갖고 있지 않나, 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늦게나마라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한 지 한 정식으로는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20살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은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10여 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리고 제 업계에서도 그렇고 일을 초반에 사회 초년생 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뀌었다는 게 정말 좋게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좋게 바꿨을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좋게 바뀌었고 왜 MZ 세대들이 반항이 되게 많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근데 그런 반항도 어떻게 보면은 노력의 한 일부이다, 희생의 한 일부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근무 환경을 바꿔준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선배들은 선배구나, 그냥 선배구나,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선배들과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 윗세대 부모 세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나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 침착맨 채널에서 송기령 박사님이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송기령 박사님 진짜 좋아하고 핵개인의 시대 정말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어서 인터뷰도 진짜 많이 나오셔서 인터뷰도 정말 많이 찾아보는데 예전에 침착맨님 채널에 나왔을 때 미정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 미정산 세대라는 거는 윗세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그렇다고 아랫세대로부터 정산을 받았냐? 그것도 아닌 어느 세대로부터도 정산을 받지 못한 근데 그게 모든 세대들 통틀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장 그 정확한 미정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효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요 아닌 강요를 받으셨던 분들인데 유교 사상에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최대의 수혜자이신데, 근데 이제 우리 아랫세대들은 그에 따르지 않죠. 뭐 효가 항상 효를 중요시해야 되는 거냐, 나는 효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난 나로 태어난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세대들의 어떤 주장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 주장에 엄청난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인데, 효 사상을 굉장히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랫세대들로부터는 그렇게 크게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한, 물론 이제 강요는 하죠. 똑같이 강요는 하는데 말을 오질나게 안 듣고 너네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윗세대들의 마음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분들이 제일 미정산 세대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죠. 모순도 있고, 이제 우리 부모 세대와의 갈등. 물론 우리 부모 세대도 그 윗 부모 세대와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함부로 그렇게 막 우리들처럼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보다는 그들의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고, 하지만 우리 세대들에게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에서 굉장히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게 맞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길을 가자. 우리의 존엄이 있다. 나는 나로서 작용할 존엄이 있는 거다. 라고 말하지만 또 부모 세대들은 그 윗부모 세대들한테 배운 것이 있으니, 아니다. 따라야 한다. 부모를 따라야 한다. 부모를 따라야 너가 잘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갈등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폭발.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맡고 있는 무수한 그 문제 해결 역할, 문제 해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보다는 나 자신.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의 그 효 사상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그런 역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미정산 세대를 두고 이제 침착맨님이 그럼 그 세대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정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송기령 선생님께서는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또한 이제 윗세대들은 뭐 대학 가기 쉬웠고 취업하기 쉬웠고 우리들보다 정신적 힘듦은 없었고 빠르게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EBS 토론을 봤을 때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대학생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되게 유명하신 철학자이신지 기자이신지 그분 얼굴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랑 배틀을 뜹니다. 배틀이라기보다 토론이죠. 이제 우리 세대들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 윗세대 분을 맡고 계신 그 기자분도 우리도 그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물정을 몰랐으니까, 뭐 사회의 물정, 내가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님 아래에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었던 사람이라,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아랫세대는 아랫세대대로 힘들다고 하고 윗세대들은 윗세대대로 힘들다고 하고, 왜 저렇게 서로 힘들다고 저런 걸 뭐하러 배틀을 뜰까, 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머리가 크고 보니까 진짜 우리 세대 너무 힘들다. 진짜 윗세대들도 참 힘들었겠지만 우리 세대들도 참 힘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막 있었는데, 근데 이 송기령 선생님이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했던 그런 힘듦이 결국은 다 핑계가 아니었나? 그냥 우리의 힘듦을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윗세대들이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줬으면 하는, 그래 너는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너네가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어떤 주장, 어떤 고집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들도 누군가의 후손이고 누군가의 아래 세대이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억울함이 있고 모두가 다 억울함이 있지만 우리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힘들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젊은 세대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충격이 왔던 그 이유가 왜 나는 억울함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했지 싶더라고요. 누구든 억울한 요소가 인생에는 있었을 텐데 나만 억울하다고 말하는 억울호소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그냥 제가 30여 년간 살아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를 억울하다고 말은 하는데 억울해서 막 속이 터져 나가겠는데 근데도 차마 이 억울함을 푼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억울하다 해서 말을 푼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더 큰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요즘 최근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파친코인데 파친코를 보니까 진짜 내가 저 시대에 이 몸뚱아리로 지금 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로 저 시대에 딱 놓여지게 됐을 때 같은 일을 겪었다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억울해서 그냥 화병으로 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할머니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할머니들의 억울함이 저도 이제 같은 한국인이고 여자로서 저한테도 그 억울함이 남아있을 거고 이 억울함을 아직도 풀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풀리지가 않았잖아요. 어떤 제대로 된 사과와 사과를 넘어서 그런 행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용서할 때가 아니라서 용서를 할 만큼 사과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커가면서 하나하나씩 보니까 나의 억울함이 이걸 억울하다고 말할 정도인가? 내가 차마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건 맞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계속 생각했던 게 그게 문제였던 것 같다. 나보다 더 큰 억울한 세대들이 있었을 텐데 나보다 더 큰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 억울함을 안고 어떻게든 살아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되게 겸손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대들마다 풀어야 하는 문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세상에 깔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평등적인 관계가 아니고 물론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는 한 건데 너무 도를 넘어서는 수직 관계? 그런 것들을 좀 푸는 게 역할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경쟁과 이 성장을
쫓기만 하다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그 잘못을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게 매우 큰 윗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면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우리들의 존엄을 챙겨줄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팟캐스트 뭐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떤 돈에 바치고 명예에 바치고 직업과 어떤 성공에다가 과하게 몰입해서 바치는 거, 나 자신을 바치는 거는 정말이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잘못됨을 뉘우치고 수정해서 우리 아랫세대들한테는 뭐 지네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아랫세대까지 그냥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세대들한테 가더라도 뭐 지네들이 알아서 지네들이 뭐 풀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다른 걸 좀 바라볼 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우리 세대들은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뭐 군대 문화나 뭐 회사의 갈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해보자면 그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내가 너무 갈굼을 너무 당해서 나는 나로서 나부터는 이걸 끊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영웅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사실 내가 당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그걸 당해서 아래 애들한테는 이걸 전가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랑 얼마나 큰 대담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좋은 복지와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평등화된 문화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것들 중에 아까를 예를 들어서 그 갈굼 문화 안에서 무조건적인 갈굼이 나쁜 거지.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 어떤 걸 가르쳐주고 혼내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닌 것도 많잖아요. 꼭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과 어떤 훈계나 그런 게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적절히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훈계가 필요하고 아래 세대들한테 혹은 자식한테 그런 훈계가 필요한지를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 자신이 정말 똑똑해야 되고 영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호구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친구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데 매를 들지 않아서 그 친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이지 똑똑하고 영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면서 오지고요 지리고요 다음번에도 오지고요 해요. 안녕.